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꿈을 설계하는 방법 3편입니다. 자, 참고할 서적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익선 교수님으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도쿄 공업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5년 삼성전자 CTO 전략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결국 기업의 전략 수립과 사람의 인생 계획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스토리형 꿈을 생각할 때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꿈은 현재의 내가 아닙니다. 20년 후의 나를 위한 꿈이어야 합니다. 자, 20년 후의 나를 위한 꿈을 만든다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20년 동안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노력하며 살아갈 나는 분명히 뛰어난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20년 후 뛰어난 능력의 나에게는 어떤 멋진 일들이 어울릴지를 생각하며 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스토리형 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목표에는 잠재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자, 불가능한 꿈을 만든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시도를 모색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취라는 것은 누구도 결국은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정함으로써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안전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한 조언 때문인지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라든지 좀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인을 꿈을 꿉니다. 자, 삼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안타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자, 안전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결국 다수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 때문에 안전했던 그 목표는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모두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목표는 더 어려워지며 결국 생각할 여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연봉이 많고 안정적이란 이유만으로 안주하기보다는 좀 젊은이다운 꿈을 향해 의미 있는 삶을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불가능한 스토리형 꿈을 만드는 것은 어떤 물이 군중을 떠나 무소의 풀처럼 돌진하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꿈을 추구하다 보면 10중 8구 외로워집니다. 힘들어지겠죠. 어떤 의미에서 꿈을 향한 도전은 결국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지? 라는 질문과의 끝없는 사투일 것입니다. 궤도가 정해질수록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 일단 안심이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자, 다수가 얻는 결국 유익을 함께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고 해서 이것은 결국 취직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독불장구식으로 도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만의 어떤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입사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저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이디어가 실제로 의지가 없어서 시작 못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만약에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투자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현재 나의 경제력에 합당한 꿈을 꾸어야 한다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꿈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번화가에 크고 멋진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빌딩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데 매달 한 1억 원의 돈이 정기적으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렇지만 혹시 충분한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놀고 먹겠다는 생각은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토리형 꿈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5년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20년 후에는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다. 30년 후에는 책을 쓴다는 내용으로 스토리형 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직장, 자신의 사업, 책 집필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체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창업하려면 아이템 선정이나 사업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책을 쓴다고 해도 평범한 주제나 소재로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죠. 자, 창의적인 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기발하고 창의적으로 꿈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독서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독서와 관련해서 먼저 꿈과 관련된 자기계발 서적을 좀 읽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가 꿈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형 꿈은 새로운 경험, 지식, 영감을 얻을 때마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꿈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다면 우리 꿈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꿈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라면 두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자, 어려운 환경에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한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꿈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이 접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모르는 사이에도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꿈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는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일상적인 평범한 활동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남을 감동시킨다는 거. 선생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감동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진 의사라면 당연히 아픈 환자들을 더 정성스레 진료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감동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수업을 더 알차게 준비할 것이고, 자, 목소리 톤이나 표정, 언어, 행동 등의 사랑이 당연히 넘치죠. 식당 주인 한번 보겠습니다. 손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결국은 친절과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승객들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면서 감동을 주도록 노력하겠죠. 자, 그리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미국의 저명한 신문학자 윌리엄 클라크가 한 말입니다. 그는 80년 전에 일본의 삿포로 대학에서 청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본국으로 귀국할 때 젊은이들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돈, 이기적인 권력이나 헛된 명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어떤 성취들을 위해 야망을 가집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꿈이 원대할수록 꿈이 실현될 것이란 것을 꼭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결국은 본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꿈이 실현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과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래에 전문의가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에 그 힘든 시련을 극복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도 꿈이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노력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반에서 10등 정도라고 믿는다면은 아마 10등 정도의 어떤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나는 1등이다 굳게 믿으면 노력의 강도를 더욱더 높여나가겠죠.
노력 없이 꿈이 마법처럼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노력이 동반될 때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자,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는 꿈의 실현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글로 적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장으로 제출한 학생은 전체의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은 19년 뒤에, 하버드 대학은 22년 뒤에 그 조사에 참여했던 그 졸업생들의 자산을 조사해 봤더니 결과는 무척 놀라웠다고 합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그 3%의 졸업생이 나머지 97%의 자산 총액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 꿈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살면서 흘러가는 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위대한 성취는 모두 어김없이 무엇을 극복하느냐? 실패를 극복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찌 보면 성공을 위해서는 무조건 거친다고 봐야 됩니다. 실패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패가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자, 실수하지 않는 직원이 오히려 꾸중을 듣는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 혼다 자동차는 올해의 실패양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는 성공이란 99%의 실패 위에 있는 1%의 성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1%의 성공은 결국 실패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